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수지는 남편의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처럼 느껴지는 이 공간. 그 한가운데 놓인 최신형 노트북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진. 올해 48입니다. 저는 평생 남편 김태영 씨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직원 100명을 거느린 중견 IT 기업의 대표가 되었죠. 20년 전 남편이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저희는 단 한 팀이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잠을 줄여가며 사업 계획서를 쓰고 남편은 기술 개발을 맡고 저는 격리부터 영업 보조까지 모든 잡무를 도맡았습니다. 돈이 없어 라면으로 낀니를 때우던 시절. 저는 남편의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 저를 내 인생의 가장 큰 조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공하면 저에게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의 헌신 덕분에 회사는 기적처럼 성장했고 남편은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현업에서 물러나 묵묵히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손님 접대, 직원들 경조사 챙기기, 아이들 교육까지 모든 걸 혼자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공 후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회사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아줌마로 취급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남편은 늦은 밤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저의 하루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해 밤늦게 그가 던지고 간 넥타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의 그림자 대표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마다 저는 밤샘하며 접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음식 솜씨가 최고야 라는 거래처 사장님들의 칭찬 덕분에 남편이 계약을 따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신경 쓸 틈도 없던 직원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직원들은 늘 저에게 상무님 덕분에 회사가 잘 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정작 남편은 제가 하는 이 모든 일을 당연한 집안일 취급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헌신적으로 내조를 하는 동안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회의적인 눈빛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동창들 와이프는 하다못해 주식이라도 공부하고 취미로 갤러리라도 다니면서 쓸모 있는 대화라도 한다는데 당신은 대체 세상 돌아가는 걸 뭘 알아? 당신은 그냥 이 집의 가사 도우미잖아. 회사 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아줌마일 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헌신했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쓸모없는
시간으로 폄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는 그때부터 완전히 끊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기 일쑤였고, 저는 그저 묵묵히 찬물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집 안에서 저는 남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던지고 간 넥타이처럼 초라하고 구겨진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라도 집에 있으면 그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남들은 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고급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저에게 복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나도 몰래 무언가를 해보자. 저는 그가 한심하다고 무시했던 그 시간들을 이용해 그가 상상도 못할 반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남편이 늘 들여다보던 사업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새벽마다 서재에 앉아 두꺼운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회사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아줌마로 취급하면서 밖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청중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 증거처럼 그의 비서인 오현주라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28살, 세련된 옷차림과 화려한 말솜씨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했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텅 빈 자존심과 성공에 대한 갈증을 정확히 채워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제가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그의 비서인 오현주라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현주는 젊고 세련되었으며 남편의 사업 이야기에 곧잘 끼어들어 아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할 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오현주에게는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대화했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까지 사업 서적을 읽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신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제품이 너무 복잡해 보였거든요. 여보, 디자인이 너무 딱딱해요.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쓰는 주방 가전처럼.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오현주에게 전화를 걸어 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비서 잠깐만. 우리 집 아줌마가 주방 가전 같은 디자인을 이야기하네. 하하. 유치해서 말이야. 그냥 무시하고 원래대로 진행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당신 수준이라는 듯 비웃었고 오현주는 다음 날 회사에서 저를 볼 때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아이디어가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였습니다. 오현주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하는 자리에서조차 그녀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으로서 가장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한복을 차려입고 남편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파트너와 악수할 때 저를 소개하는 것을 건너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현주는 오히려 남편 옆에서 유창한 영어로 외국 바이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사모님은 역시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관심 없으시죠? 대표님 사업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사모님께는 명품 쇼핑이나 하라고 하세요. 그게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남편은 그녀의 편을 들었고 심지어 저를 힐끗 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제 심장은 찢어졌지만 저는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몰락은 그의 외도가 아닌 그의 오만함 때문에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관계와 남편의 사업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동요를 최대한 억누른 채 마치 복수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제가 다시 설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회사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난항에 빠진 것입니다. 남편이 자랑하던 첨단 기술이 시장의 요구와 동떨어져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패는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분노의 차 소리를 질렀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망했어. 다 끝났다고.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왜 사람들이 몰라줘. 다 무지한 탓이야. 다들 나만 미워해.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직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무지와 부름만을 탓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남편의 서재에서 그의 회사 자료를 몰래 봤습니다. 남편은 자료를 늘 책상 위에 대충 던져두곤 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읽은 수많은 사업, 서적과 제가 주부로서 겪었던 일상의 경험을 결합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남편의 사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용자의 관점이었습니다. 제품은 너무나 복잡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기술 자부심에 갇혀 소비자의 진짜 필요를 고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정작 자신의 회사를 살릴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그가 가장 격렬했던 주부의 시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지식을 저의 운명을 역전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저는 조용히 그 진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 번은 마지막 기회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 신제품이 실패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은 복잡한 기능 대신 쉽고 따뜻한 기능을 원해요. 남편은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그냥 주부잖아. 당신 같은 아줌마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당장 가서 저녁 준비나 해. 오현주는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 말씀은 무시하세요. 저분은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잖아요. 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렬한 분노와 함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옳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금난에 몰려 회사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 실패로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사채업자들까지 사무실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민 회장이라는 악덕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남편 회사를 노리며 세사를 헐값에 넘기라고 매일같이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제게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 끝났어, 다.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 저 악마 같은 민 회장이 내 모든 걸 뺏으려고 해. 당신은 내 심정을 몰라.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웠지만 그는 제가 아닌 자신의 절망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직전의 어느 날 밤, 남편은 제게 가장 잔인한 배신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오연조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 며칠 회사 정리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야 해. 당신은 아이들 잘 챙겨.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하자 가장 편하고 안락한 탈출구를 찾았고 그것이 바로 젊은 비서와의 도피였습니다. 저는 그가 던진 텅 빈 눈빛과 냉정한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단 한 줌의 의지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요.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집은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남편과 오연주가 함께 있을 곳을 상상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모멸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넘기기 직전
회사의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과 핵심, 기술 자료를 정리하고는 급하게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넘기기 직전 회사의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과 핵심 기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남편의 노트북에 손을 댄다면 불륜의 증거와 함께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배신했던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나를 하인 취급했던 그녀에게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남편의 노트북 앞에서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제 손가락은 단순한 키보드가 아닌 인생을 역전시킬 방아쇠를 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망설임을 멈추고 노트북에 손을 댔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이 절대 바꾸지 않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 가득 남편의 개인 파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첫째, 불륜의 증거. 저는 기밀 파일이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 오현주와 주고받은 적나라한 메일과 메시지, 그리고 저에게는 절대 사주지 않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준 내역이 낱낱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나를 지칭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모르겠지? 평생 집구석에서 드라마나 보던 한심한 여자니까.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남편이 제게 했던 말과 똑같은 조롱이 그들의 메시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이들의 조롱거리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증거를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저의 자존심을 되찾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둘째,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 저는 불륜 증거 파일을 닫고 남편이 실패했다고 치부했던 신제품 개발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수많은 경영서적의 지혜와 20년간 주부로서 겪었던 일상의 불편함을 떠올리고 모든 경험과 통찰을 동원했습니다. 남편은 늘 최고 기술, 최신 트렌드만 외쳤지.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페인이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냈던 사용자 친화적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플랜을 자정부터 새벽까지 밤새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복잡한 기술 보고서 위에 주부의 언어인 사용자의 관점이라는 붉은 펜으로
혁신적인 방향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운명을 움켜쥐는 흥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플랜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 한수진을 위한 나의 독립 선언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밤 20년간 억압받았던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남편과 오현주가 배신의 미러를 속삭이며 나의 자리를 조롱하는 동안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차가운 빛이 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확신으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자 속에 숨는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회사를 구하고 나 자신을 구하고 나의 가족 전체를 구원할 유일한 영웅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밖에서 스며들었지만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플랜이 성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가장 진실된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내일 오만한 김태영과 닌 회장의 모든 오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틀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오현조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메일을 이미 확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초조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이 거뭇했고 눈빛에는 절망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회사를 민 회장에게 매각하기로 한 최종 계약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싸늘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제가 새벽 내내 준비했던 두꺼운 서류 파일을 남편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 이대로 넘길 수 없어요. 이 자료 단 한 번만 자세히 봐요. 내가 밤새워 준비한 새로운 사업 플랜이에요. 매각 말고 이 길을 택해야 해요. 남편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마치 벌레를 보듯 코웃음 쳤습니다. 그 코웃음 속에는 저에 대한 여전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쓴 거라고? 참.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매각만이 답이야. 당신은 나한테 단 1%의 도움도 안 돼. 당신은 그냥 당신 자리나 지켜. 그의 목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식탁 위에 정적이 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분노와 결의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주부였죠. 내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한심한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믿고 무시했던 그 아줌마가 당신 회사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을 알고 있어요. 당신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건 바로 당신의 오만함이야.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앉아. 미쳤어? 나보다 회사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아는 척 하지 마.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당신 회사를 살릴 새로운 사업 플랜을 완성했고, 그리고 당신의 불륜 증거도 모두 찾아냈어요.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을 넘어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은 경련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자신의 영역인 노트북 속 사생활을 건드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그의 그림자로 살았으니 그저 순종적인 가사 도우미로 남아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혼녀가 될까 두려워 떨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아이들, 그리고 제가 바쳤던 청춘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사업가이자 심판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장 취약한 목줄을 쥔 채 최후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공포를 느꼈습니다. 회사의 명예, 그리고 아내의 헌신으로 포장했던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선택지를 줄게요. 저는 그를 더 이상 남편이 아닌 실패한 사업가이자 대신자로 대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 남편의 몫으로 남겨진 커피잔 옆에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장 초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영권 양도 각서였습니다. 선택지 한 번. 당신은 내일 민 회장에게 회사를 넘기세요. 그리고 나는 이 불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회사는 당신의 명예와 함께 헐값에 팔려나갈 것이고, 당신은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 번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당신은 나를 한심한 아줌마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 회사가 망가지는 꼴을 그냥 보지 않을 만큼 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나에게 회사의 대표직과 모든 경영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플랜 대신 내가 만든 플랜으로 회사를 살릴 겁니다. 저는 제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훌륭했지만 시장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당신 회사 제품을 써 온 유일한 사용자이자 주부입니다. 내가 가진 사용자 경험과 통찰력이 당신의 기술을 수백 배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겁니다.
나는 이미 민 회장을 제압할 새로운 투자, 유치 계획까지 세워뒀어요. 당신이 나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유는 유예해 줄 겁니다. 당신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집에서 아이들과 내조에 집중하세요. 제 말은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굴욕감과 동시에 살아남을 마지막 희망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이혼하고 몰락하는 것과 나의 조력자가 되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제 나의 진심이 당신의 사업과 가정을 살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내 모든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이것은 완벽한 신분 역전이었습니다. 오만한 강자는 선한 약자였던 아내에게 자신의 목숨줄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결국 경영권 양도 각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나는 패배했다. 내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이것은 완벽한 신분 역전이었습니다. 한심한 주부로 여겨졌던 아내가 남편의 목줄을 쥐고 회사 경영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편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헐값에 넘기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굴복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회사 대표직을 저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오만한 강자는 선한 약자였던 아내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당당하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대표로 등장하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오현주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매각하려는 민 회장과의 최종 계약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민 회장은 저를 보고 조소했습니다. 그는 중년의 주부에게 사업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욕적으로 여겼습니다. 김 대표, 정신 나갔군. 이 중요한 자리에 아줌마를 내보내다니 스스로 당당하게 맞서지도 못해서 와이프 뒤에 숨은 건가? 계약은 이대로 파기하겠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하루아침에 대표가 된 저는 과연 민 회장의 오만함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멸시했던 불륜녀 오현주에게는 어떤 통쾌한 복수를 할까요? 저는 그의 오만한 행동에 맞서 식탁에 준비된 서류들을 치우고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민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 저희 회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각하지 않습니다. 자중이 술렁였습니다. 민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자네 남편이 이미 파산 직전임을 알고 있잖아. 저희 회사가 위기였던 이유는 지술만 쫓고 사용자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회사의 기술을 써
온 가장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혁신적인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냈던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저희의 신제품은 복잡한 전문가용 기능을 모두 삭제하고 스마트폰 세대가 아닌 시니어 세대도 10초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솔루션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소비자는 쉬운 것을 원하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이 플랜은 전문가들이 무시했던 연 5조 원 규모의 잠재 시장을 공략합니다. 저희 회사의 미래 가치는 회장님이 제시한 가격의 10배가 넘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투자자들은 저의 발표를 듣고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에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논리와 시장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실패한 남편의 기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민 회장의 얼굴에는 당황을 넘어선 탐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가진 잠재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흥미롭군. 역시 김 대표의 안목은 대단해. 좋습니다. 한 대표님, 매각은 없던 일로 하고 내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하겠소. 우리 함께 이 사업을 키워봅시다. 민 회장은 오만함을 버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헐값에 넘기려던 그가 이제 저에게 무릎 꿇고 투자를 구걸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오만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 같은 오만한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만 보고 저희 회사를 헐값에 사려 했지만 저는 사람과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봅니다. 저희 회사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투자자들과 함께 정직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민 회장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계약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제 지혜와 용기로 가장 오만한 강자를 꺾고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회사가 정상화되고 새로운 투자 유치가 성공하자 저는 가장 먼저 오연주를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실로 그녀를 불렀을 때도 그녀는 건방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엑셀 정리라도 해드릴까요? 혹시 대표님 놀이도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이 업계는 셈이 빨라야 해요. 사모님 자리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녀의 오만함에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녀 앞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장 하드에 담아두었던 불륜 증거와 함께 오연주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이었습니다. 오현주 씨,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조롱과 당신이 남편과 나눴던 모든 메시지
당신이 회사 자금으로 개인 명품을 구매한 내역까지 이미 법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과거 저에게 했던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되갚아 주었습니다. 기억해요? 당신이 예전에 내 명품백이 짝퉁이라고 조롱하며 내가 들고 온 수제 쿠키를 직원들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 당신은 나를 한심한 존재로 짓밟았지. 이제 돌려줄 시간입니다. 저는 그녀가 사적으로 회사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 가방을 포함한 모든 회사 자산으로 산 명품들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당신은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당했던 것만큼 지참한 그림자가 될 겁니다. 오현주는 충격에 빠져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경멸했던 한심한 주부가 자신보다 몇 수 위의 지성과 담대함을 가진 진짜 대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두 오만한 강자, 배신한 남편과 오만한 불륜녀에게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저의 복수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 그리고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값지고 짜릿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저의 경영 아래 몇 배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 세상의 존경을 받습니다. 남편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집에서 초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저의 눈치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유예하고 남편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이루고 가족의 인격적 존중까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남편의 대신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까요? 저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의 워라밸을 존중하고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족과 평범한 사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남들은 왜 남편을 버리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모욕당하고 배신까지 당했는데 왜 이혼하지 않고 그를 당신 옆에 두었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분노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힘들었던 밤에 노트북 속에 있던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 부부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함께 웃던 사진, 남편이 첫 계약을 따고
저와 부둥켜 안고 울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만해지고 배신한 것은 맞지만 저희의 시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 팀으로 피와 땀을 흘려 이 회사의 흙과 벽돌을 함께 쌓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살려야 했던 것은 이 회사가 곧 저희 두 사람의 청춘과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인연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전우애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통해 남편의 오만함은 버렸지만 저희가 함께 일구었던 인연과 추억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이 제가 이룬 모든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 일에 간섭하지 않고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남편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오만함이 사라지고,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는 대신 새로운 출발을 제안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배신은 나에게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대신 나는 당신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게요. 회사를 경영하는 나를 돕는 최고의 가정 책임자가 되어줘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의 그림자가 될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조력자이자 영원한 스승이야.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커피를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우리 가족과 회사를 살렸어. 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를 감동시킨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공개 수업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남편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걸 왜 해? 라며 소리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발표 순서가 되자 아이들이 엄마를 닮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진정한 CEO는 바로 제 아내, 수진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존경하는 이유는 아내가 가장 오만했던 저를 이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비서이자 운전기사가 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겸손과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그의 오만했던 권위가 무너지고 진심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가 비로소 한 인간으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제가 회사의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낡은 액자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반지하 단칸방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진 장판 위 남편이 저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사진을 보고 깨달았어. 나는 이 집에서 CEO 김태영이 아니라 너의 남편으로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상처는 절대 잊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받은 용서와 기회는 앞으로 내 인생을 걸고 갚아나갈게. 나의 영원한 조력자 수진에게. 제가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남편의 진심과 자존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자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당당한 대표이자 가족을 지켜낸 든든한 어머니입니다. 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개발한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며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남편의 오만함과 제 신으로부터 얻은 분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림자처럼 살며 포기하지 않았던 공부와 노력,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절박한 진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 한수진 석차를 세상에 빛낸 당당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성공은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노트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그 한 번의 용기가 저의 인생 전체를 역전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도전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림자 취급을 받고 무시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